안녕하세요, 정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5주 동안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본 교재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접하거나 모션 그래픽을 제작해 보았으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모션 그래픽에 필요한 이론부터 기능, 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실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그래픽 표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디자인 퀄리티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등 영상 포맷으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영상 포맷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이즈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디스플레이가 다양해지면서 광고 분야에서 정적인 이미지보다 움직이는 그래픽 요소들을 이용하여 집중도 있는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모션 그래픽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은 영상 컷 편집과는 다릅니다. 촬영한 촬영본을 기준으로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며 리듬감 있게 편집해야 하지만 모션 그래픽은 컷 편집이 되어 있는 영상을 꾸미거나 점, 선, 면, 글자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은 한 명일 수 있으나 이러한 영상에도 연출, 제작 등 기본적인 스태프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주제와 기획 의도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시각적으로 색다르고 차별화된 완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모션 그래픽 작업자는 감독, 팀작극가, 팀원, 어시스턴트로 나뉘게 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집실, 2D팀, 종합편집실과 같은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디자인 실력이 두루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배울 때 기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학습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개념과 원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라하기 힘들고 이후 응용하기도 힘듭니다. 본 교재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접하거나 개념을 확실히 터득하고 모션 그래픽을 제작할 때 보다 효과적인 작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영상 후반 작업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도브사의 애프터 이펙트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작업 시 필요한 노하우와 시선을 집중하는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또한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쉽게 따라하고 실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션 그래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은 모션, 움직임, 그래픽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픽은 각각 점, 선, 면, 그리고 이것이 모인 도형, 로고, 자막이 있으며 그림, 사진, 영상도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모여 움직이는 영상을 모션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컴퓨터가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라 최소 기술 사양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윈도우에서 그리고 맥에서 둘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윈도우 사양이라든지 맥 사양을 볼 수 있고요.
권장 사양 보시면은 이 정도 작업을 했었을 때는 무리가 없다.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컴퓨터를 고르시거나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버전마다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 버전을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2023을 사용을 할 거고, 그 2023의 사양에 맞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전들이 맞지 않으면 많이 버벅대거나 다운이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멈춘다거나 뭐 등등등 뭐 다양한 오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권장 사양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장사항에 맞는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거나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됐으면 설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도비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하기 하시면 무료 체험 같은 경우는 7일간 무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매 비용들이 나타나지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여기 구매하기 누르셔가지고 바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는 참고로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다양한 행사라든지 뭐 할인 혜택들도 많이 있으니까는 참고하셔가지고 맞는 조건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마다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실습 자료를 봤었을 때는 지금 제가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 강을 다 넣어놨는데 이제 필요 없는 강들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남겨놓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비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금방 보여줬던 링크는 이렇게 넣어놨으니까는 다운받으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한번 해볼 거고,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열리면 이런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이제 원래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뜨는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을 사용하셨거나 타 이제 어도비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셨으면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있으면 누르셔가지고 작업을 열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서는 버전들마다 이 창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그냥 끄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는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닫아주세요. 여기 옆에 이렇게 빨간 색깔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시고 끄시면은 이렇게 짱이 뜹니다. 자, 이제 창 설명들부터 좀 들어갈 건데, 자, 위에 보시면은, 자, 2023년도 이제 버전들이 보일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장을 안 해서 언타이틀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 저장하면 요게 이제 저장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저장을 따로 안 하고 프로그램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저장을 하는 습관들을 기를 겁니다. 다시 실제로 하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스페이스부터 좀 먼저 볼게요. 먼저 위쪽을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툴 패널, 어떤 툴을 선택해가지고 기능을 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를 툴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프로젝트 패널, 그다음에 여기가 컨버지션 패널, 그다음 여기가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패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펙트 프리셋이라는 이제 패널이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툴들은 점점점 이제 뭐 진행하면서 다 이렇게 건드려지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만약에 여기 있는 패널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패널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면 이게 꺼지거든요. 꺼지면 윈도우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타임라인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널이 뭔가 사라졌다 하시면 윈도우 들어가셔가지고 요 중요한 지금 보이고 있는 요런 창 있죠.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창들이 좀 중요한 패널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보시면 올 패널 눌러주시면 전체 패널이 다 켜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 패널 말고 내가 필요한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이펙트 작업을 할 거다 하면 이펙트를 작업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용이한 이러한 창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이렇게 뭐 모니터는 좀 크게 이렇게 컴포지션 패널은 좀 크게 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자기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저장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불러오신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는 필요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툴 패널부터 좀 볼게요. 툴 패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작업 안 하고 저 혼자서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툴바 좀 볼게요. 툴바는 이렇게 선택 툴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툴은 이 선택 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다음에 뭐 얘를 가지고 사이즈를 키우기도 해요. 이렇게 사이즈도 키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핸들 툴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있는 이 컴포지션 모니터를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선택하거나 하는 경우들 있죠. 그리고 휠 가지고 이렇게 키우시거나 줄이시면은 다이고요. 그다음에 핸드 툴로 굳이 안 하시고 기본 마우스에서 휠을 가지고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세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세요. 뭐 회전을 돌린다거나 회전을 돌린다거나 다음에 이건 앵커 포인트인데 앵커 포인트는 생각외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Y 사용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세요.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뭐든지 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 그다음에 뭐 마스크 어떠한 부분들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텍스트, 자막들을 넣는다거나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브러쉬 툴. 브러쉬 툴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낙서를 한다거나 뭔가 도장을 찍어서 복사를 한다거나 복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복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운다거나 지우개 실제로도 이렇게 지우는 작업들도 다 됩니다. 도형 툴을 이용해서 이제 도형 툴 이렇게 도형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툴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툴 패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볼게요. 자, 프로젝트 패널은 지금처럼 뭐 이미지를 불러온다거나 동영상 등 다양한 이제 푸티지들을 들고 오게 됩니다. 푸티지가 뭐냐면 뭐 소스 아니면은 뭐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소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 안에 이제 이러한 파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도 들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파일까지도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서는 편집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먼저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하세요. 편집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 내에 저장된 원본 파일을 수정 또는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패널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정을 하더라도 원본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단 파일의 위치, 파일명, 속성이 바뀔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가 읽지 못해서 컬러바로 표현이 됩니다. 이를 로스트 파일이라고 하며 이럴 경우에는 해당 파일 우클릭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리플레스 푸티지 누르셔가지고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경로를 다시 지정해 주시면은 파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와 작업할 수 있는데 포토샵 파일을 수정할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된 것을 불러오고 싶다면 해당 클릭을 우클릭해서 리로드 푸티지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내가 여기서 빨간색 비행기를 했는데 파란색 비행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포토샵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바로 파란 색깔로 바뀔 거예요. 저장을 하시면. 근데 만약에 잘 안 된다. 또 이게 왜 안 읽니? 하면 한번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리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경로를 잊어버렸을 때 경로를 재지정하고 싶을 때는 리플레스 푸티지를 쓰는 거고 리로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파일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포지션 패널 볼게요. 컴포지션 패널은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타임라인에서 뭐 디자인을 하겠죠. 뭐 모션도 넣고 뭐 키프레임도 넣어가지고 움직임을 주거나 뭐 다양한 효과들도 주기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될 건데 이 작업들이 되는 게 여기 이 모니터에 구현이 됩니다. 오른쪽을 보면 많은 패널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활성화가 되면서 켜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펙트 프리셋 패널을 좀 볼 거고요. 이 패널 같은 경우에선 저희가 효과를 넣기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효과들이 모아져 있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틴트 한번 넣어볼까요? 틴트 해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넣으면은 이렇게 대입 지금 흰 색깔을 흰 색깔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게 되고 효과를 딱 넣자마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위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하면 색깔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효과가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펙트 패널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넣는 작업들 또한 가능하고요. 타임라인 패널이 요 밑에 있고요. 이 타임라인 패널은 시간을 선으로 표현했다 해서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뭐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 그 다음에 저희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고 수정하여 움직임을 주고 실제로 작업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패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설명드렸듯이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한 게 컴포지션 패널에 보이게 될 거고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수업 한번 해봤는데 좀 괜찮으셨어요? 좀 이론이 좀 많았죠? 앞부분에 이제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열어보면서 구성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툴바, 프로젝트 패널, 컴포지션 패널, 타임라인 패널이 있다. 그다음에 이 옆에는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는데 이 패널들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다까지 오늘 진도가 나갔습니다. 1강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강부터는 실제로 움직일 거니까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차 시대에 뵙겠습니다.